이제 콘덴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 교재의 콘덴서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덴서 종류 지금은 고정 용량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정 용량형이죠. 가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량이 정해져서 표기돼서 나오는 그런 콘덴서가 되겠어요. 첫 번째 전액 콘덴서. 전액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얇은 산화막을 유전체로 사용한다. 산화막을. 전극으로는 알루미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쪽 판이 알루미늄이란 얘기죠. 그리고 유전체를 매우 얇게 할 수 있으므로 콘덴서의 최적에 비해서 큰 용량을 얻을 수 있다. 그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전액 콘덴서에는 다른 콘덴서와 다르게 극성이 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극성을 맞춰서 써야 되니까. 이쪽 부분이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이렇게 기호를 표시합니다. 플러스 쪽이 이렇게 그냥 직선인 막대가 있는 곳,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구운 막대, 그 반구가 있죠. 콘덴서 모양을, 전에 콘덴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색깔은 뭐 검정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 밑에 지금 다리 길이가 틀리죠. 긴 쪽 다리가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덴서가 극성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로 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로 보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탄탈 콘덴서입니다. 일종의 전해 콘덴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극성이 있겠죠. 비교적 큰 용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온도가 변화해도 용량이 변하지 않는다. 앞에 하고 약간 틀린 거. 주파수 특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뭔가 좋다고 나오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할 때는 이렇게 탄탈 콘덴서라는 것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앞서 봤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앞에서 봤던 전해 콘덴서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흔하지 않은 원소의 탄탈이라는 게 원소 중에 하나인데 그 화학 기호로는 TA로 표시를 하고 또 산에 침전해도 녹지 않고 강물에서 추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질의 물질이 탄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거죠. 전해 콘덴서의 일종이고 유전체로서 탄탈의 산화 피막 또는 질화 피막을 사용한 콘덴서로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에 비해서 누설 전류가 적기 때문에 매우 약한 전류나 전압을 증폭하는 회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성을 봐서 이게 뭐 그런 특성을 쓰고 싶으면 탄탈 콘덴서를 구입해서 그 전압 증폭 회로에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정도로 쓴다는 것. 그다음에 세라믹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실험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종이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극성이 없어서 굉장히 쓰기가 편리합니다. 용량은 비교적 작고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고 바이패스에 흔히 사용한다는 얘기죠. 회로 보호용이나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른 변화가 좀 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너무 높아지면 뭐 얘도 조금 값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프린트 되어 있는 글자가 이 용량 같은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라믹 콘덴서가 아마 가장 많이 뭐 실험할 때 많이 보게 되는 이거랑 전해 콘덴서랑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마일러 콘덴서라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뭐 간혹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일러 콘덴서는 이렇게 폴리에스테르 콘덴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얇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양측에다가 금속으로 삽입해서 원통으로 감은 것이다라는 얘기.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쓰겠죠. 높은 정밀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마일러 콘덴서나 앞에 봤던 세라믹 콘덴서는 극성이 없어서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냥 양쪽에 그냥 막대기 이렇게 세로로 놓여 있죠. 마일러라고 붙인 거는 미국의 어떤 듀퐁사에서 만드는 폴리에스텔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플라스틱 필름 중에서도 뭐 기계적 강도라든가 내열성, 절연성, 뭐 내습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그 뭐라고 해야죠? 가요성
절연 재료라는 얘기죠. 휘어지는 성질이 있는 절연 재료로서 전기 절연 재료 또 뭐 사진 필름이라든가 필름 옛날에 막 영상기에 돌아가는 필름 같은 거 자기 테이프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질이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있어서 플렉시블 케이블, 이렇게 휘어지는 케이블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콘덴서도 이런 콘덴서들을 뭐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 실험할 때도. 자, 그 앞에 이제 그 봤던 것들이 이제 주로 언급되어지는 콘덴서가 되겠지만 이거 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콘덴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쓰는 것만 보고 그다음에 가변 콘덴서의 종류에 대해서 가변 콘덴서는 잘 쓰지 않으니까 뭐 그래도 라디오의 동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가변 콘덴서의 종류는 그냥 가변 콘덴서가 있고 트리머가 있는데 밑에 나오죠. 라디오 종조회로를 사용하는 폴리 가변 콘덴서, 에어 가변 콘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세라믹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 드라이버로 위에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변이라는 것은 그 어떤 콘덴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절해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세라믹형은 트리머라고 얘기하는 그 드라이버로 돌려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콘덴서의 용량 읽기 및 그 전격 전압 표시가 되겠습니다. 콘덴서를 읽을 줄 알아야지 어디 그 콘덴서가 놓여져 있으면 실험이든지 어디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항과 마찬가지로 그 콘덴서도 읽는 법이 따로 있어서 저항은 색띠로 그냥 보지만 콘덴서에는 글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중요한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그 값을 좀 알 수가 있겠죠. 많이 쓰이는 것 정도는 뭐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포기의 단위는 피코페럿입니다. 자, 피코페럿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작은 수가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얘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뭐 엄청 작은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는 아주 작은 단위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예로 마일러 콘덴서랑 세라믹 콘덴서가 이렇게 놓여 있는 모양이 있는데 마일러 콘덴서 위에는 1H 482J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또 그 여기 세라믹 콘덴서에는 203K 50V라는 게 놓여져 있죠. 두 가지가 쓰여져 있는 모양이 조금 틀리긴 한데 두 개 다 실험에서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뭐 우리 실험에서 쓸 때는 많이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극성은 지금 없지요. 없는데 위에 그 마일러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H라고 표시된 것 자체가 전격 전압의 단위고 세라믹 콘덴서는 아예 밑에다가 50V라고 보기 쉽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참 그 알아보기 쉽게 50V까지 된다. 사용 전격 전압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고 마일러 콘덴서가 나올 때는 그 몇 가지 정도는 그 알아야 될 텐데 자, 지금 1H라고 되어 있으면 1이라는 숫자는 0, 1, 2, 3 있죠. 숫자가 요 4개 중에 한 개가 올 겁니다. 전격 전압 단위 표시할 때. A, B, C, D, E, F, G, H, I, K, H, J, K 이렇게 알파벳 숫자는 있는데 여기 위에 보이는 H라는 숫자는 여기 있죠. H라는 숫자하고 1H니까 요 1이라는 숫자가 마주치는 곳에 글자를 보면 50이란 얘기죠. 역시 1H라는 것은 50V란 얘기죠. 그래서 마일러 콘덴서 50V가 전격 전압입니다. 여기서 GHJ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G 중에서 1G라는 40이고 또 1K는 80V 또 D에 20V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 1A라고 하는 것은 10V라는 얘기죠. 근데 2A라는 것은 100V라는 얘기죠. 이게 동그라미가 한 개씩 더 커져갑니다. 이렇게 전격 단위를 표시하는 법을 구분해서 할 텐데 마일러 콘덴서가 기억나지 않으면 이렇게 뭐 웹으로라든가 어디에 찾아서 보면 될 건데요. 그 몇 가지 정도만 보통 50 정도가 많이 있으니까 1H가 많이 있겠죠. 아니면 뭐 1G라든가
또 1K라든가 80 요 정도가 놓여지면 이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이제 그런 전격 전압 표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세라믹 콘덴서라는 게 있는데 이 세라믹 콘덴서는 둥글게 돼 있어서 50V라고 밑에 아예 전격 전압이 주어져 버렸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보는 법입니다. 마일러는 밑에 되어 있는데 세라믹은 또 위쪽에 되어 있죠. 이건 똑같이 읽는 법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 숫자는 그냥 숫자입니다. 저항처럼 숫자가 오는 것이고, 뒤에 숫자는 0의 10의 배수니까 0의 개수가 되게 될 겁니다. 0의 개수라서 48에다가 0이 0이 2개 붙으면 4800이 되겠죠. 4800이고 뒤에 것은 J라는 것은 허용 오차가 돼서, 역시 허용 오차도 찾아서 봐야 되겠죠. 밑에 표가 있는데 보통은 뭐 저항에서 5, 10, 20 이렇게 중요하게 봤듯이 J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허용 오차가 있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허용 오차가 있네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죠. 더 작게는 F랑 G가 놓여지는데 아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많이 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가격대도 오차가 조금 큰 게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간혹 F나 G를 볼 수도 있긴 할 겁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J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800이고 단위가 피코페럿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800 곱하기 어떻게 되죠? 10에 마이너스 12승이죠.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여기서 3개를 정도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9승은 나노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4.8 나노페럿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4.8 나노페럿이죠.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보통 피코페럿, 나노페럿, 또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옆에 거 203K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하고서 동그라미가 3개 더 있네요. 그죠? 3개 더 있고 K라는 것은 여기는 5%죠.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 자, K라는 것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되니까 얘는 또 2만 피코페럿이죠. 피코페럿이라서 동그라미 3개를 날리면 20 나노페럿이 되겠네요. 나노페럿하고 10%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좁게 써서. 자, 20이란 얘기니까 이제 이게 될 겁니다. 이건 또 다시 마이크로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마이크로는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다 0이 하나 더 올 거고 0.02가 됐네요. 0.02 하면 마이크로페럿으로 바뀌죠. 마이크로페럿 하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콘덴서의 용량은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많이 보게 되는 103K라는 이것도 세라믹이 되니까 10에다가 3개 붙이면 만이니까 이건 0.01 마이크로페럿이고 오차는 역시 10%, K가 10%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될 겁니다. 이렇게 콘덴서는 보고서 표시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로 많이 쓰는 그 세라믹 정도는 그냥 그 계산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콘덴서의 용량 읽기 및 전격 전압 표시인데, 자, 직렬 연결, 이 직병렬이 왜 이렇게 글자가 좀 바뀌었네요, 여기. 자, 직렬 연결을 보면 콘덴서가 이렇게 세 개가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전체 전압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으면 V1, V2, V3가 되겠죠. 여기서 각각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직렬일 때는 그렇고, V는 또 C분의 Q니까 CSQ, 이게 전체 C 합분의 Q는 C1분의 Q, C2분의 Q, C3분의 Q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하면 전체 그 콘덴서의 합계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건 지금 3개일 때죠. 콘덴서 3개일 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콘덴서가 2개가 있으면 어떻게, 간단한 방법은 밑에 거 C1 더하기 그 밑에 거에는 덧셈하고 C2분의 C1 2개 있을 때입니다. 앞에 저항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C2를 하면 바로 그 콘덴서 그 합산한 콘덴서 값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합산 저항처럼 합산 콘덴서 값이 되겠죠. 두 개일 때, C가 두 개일 때 그렇다는 얘기. 요건 지금 캐패시터가 여기서는 지금 3개인 거죠. 3개인 것이라서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분의 1 하면 이게 전체 콘덴서 값이란 얘기입니다. 한 개 콘덴서로 봤을 때 합산한 값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로 되어 있을 때, 콘덴서가 이제 병렬 연결로 되어 있으면, 앞에서 봤던 거는 근데 병렬일 때는 오히려 콘덴서는 더 쉽습니다. 이 병렬일 때 전압 같은 경우는 각각의 Q1 값은 C1V, 또 C2V, C3V가 되지. 앞에서 Q는 CV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Q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분리된 전류처럼 그렇게 되죠. 결국 C1 CV 더하기 C2 CV 더하기 C3 V, C1V, C2V, C3V 이게 합친 게 Q 값이란 얘기죠. 전체 Q 값인데, 근데 이 합성 정적 용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CP는 패러럴 해서 병렬일 때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죠. 직렬일 때는 그 각각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분의 1 이렇게 나가는데, 병렬로 그 캐패시터가 놓여 있으면 모든 캐패시터 값을 합쳐버리면 이 전체 캐패시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느 거랑 지금 비슷한가요? 저항이랑, 그, 전류가 흘려가는 거. 전류도 이렇게 병렬일 때는 갈라지죠. 직렬일 때가 덧셈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병렬일 때가 덧셈이 더해졌으니까, 이거는 전압이 또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안 헷갈리도록 여러분들이 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캐패시터는 병렬일 때는 각각의 캐패시터 값을 더한 것이 합성 정적 용량이 되는 것이고, 직렬일 때는 각각 분의 원 한 것을 더한 것 분의 1 한 것이 직렬의 어떤 합성 정전 용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제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그냥 다시 한번 익혀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재에 나오는 예제가 되기 때문에, 자, 콘덴서의 표시는 어느 정도일까? 105J라고 되어 있죠. 아까 J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였고, 뒤에 거는 K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였죠. 그 앞에 것은 10, 10, 자, 10 곱하기 10의 5승 해야 되니까 얘는 동그라미가 한 6개가 될 겁니다. 6개에서 기본이 피코페럴이라서 피코페럿을 쓰는 거죠. 자, 이것은 또다시 점을 2개를 찍으면 6개, 3개, 6개를 날리면은 마이크로페럿이 되겠네요. 1 마이크로페럿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피코에서 마이크로로 바꾸는 것, 또 피코에서 나노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서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옆에 거는 101이니까 10 곱하기 10의 1승이죠. 그럼 100이 되겠네요. 100피코페럿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10%죠. 더하기 빼기 10%. 그, 오차가 10%. 100피코페럿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자, 이 101K가 될 겁니다. 뭐, 요 정도는 쉽게 좀 알아야 될 거고.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라. 되죠. 조금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지금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을 더해버리면 될 거니까, 40 마이크로, 60 마이크로에서 이건 100 마이크로 페럿이 되고, 역시 두 번째도 병렬로 되어 있죠. 하나는 피코페럿이고 하나는 마이크로 페럿인데, 자,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두 개의 그 단위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위에는 피코고 밑에는 마이크로인데 뭐 어느 마이크로쯤으로 하는 게 이게 없애면 되겠죠. 자, 마이크로를 하려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앞에 3개를 더 붙여야 됩니다. 더 붙여야 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가 0.5가 지금 그 나노고, 그럼 0. 하나, 둘, 셋 하면 0.0005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얘는 0. 그러니까 0.001이니까 0.001 다음에 5가 뒤에 붙어서 0.0015가 되겠네요. 얘가 0.0005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마이크로로 통일시키면 그렇다는 얘기죠. 마이크로는 동그라미가 그 피코가 마이너스 12승이고 마이너스 9승으로 하면 0.5 나노페럿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로 다시 바꾸면 0.0005 마이크로페럿이 되니까 요거랑 밑에 0.001 마이크로페럿을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0.0015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제 직렬이죠. 직렬일 경우 지금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두 개는 밑에 분모는 덧셈하고 이 둘 다 마이크로가 똑같으니 그냥 덧셈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 6이라서 5분의 6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2 마이크로페럿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직렬 회로에서 V1과 V2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V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직렬일 때는 V 값을 각각 덧셈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그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합성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C1 더하기 C2분의 C2V, V1은 그렇다는 얘기죠. 얘가 C1이고, 얘가 C2라고 보면, 자, V1은 C1 더하기 C2분의 C2가 V1 값이 됩니다. 요게 지금 V2는 앞에서 안 봤던 내용인데,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게 교재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텐데, 요, V를 구하는 방법이 각각 지금 나오죠.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서 V2는 결국은 C1 더하기 C2분의 그 C1 옆에 것을 위에 분자에 올려야 되고 V 값을 곱해야 되죠. 각각의 그 입력 V는 12V니까. 그래서 두 개가 3 더하기 9니까 밑에 값은 12가 될 겁니다. 둘 다. 근데 위에 V1은 9 마이크로페럿이 와야 되고 V2는 3 마이크로페럿이 와야 되죠. 12분의 9는 곱하기 12 하면 9V가 되고 10분의 3 곱하기 12 하면 3V가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법을 주의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캐패시터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각각의 캐패시터를 더한 것뿐에 그 상대편 캐패시터를 분자에 올리고 V 값을 곱하면
자신의 전압 강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전 용량 100 마이크로페럿의 컨덴서의 전압 10V를 가했더니 이 콘덴서의 축적된 전하는 Q는 CV죠. 축적된 전하는 Q니까 C하고 V인데 C라는 것은 지금 여기 1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뒤에 V라는 것은 10V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두 개만 곱하면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얘는 마이너스 3만 하면 되겠네요. 세 개가 날아가서.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콜롱이니까 이거는 1mm 콜롱이 되네요. 잘 못 본 내용입니다만 1mm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콜롱은 1mm 콜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콘덴서의 10 마이크로 콜롱의 전기량 마이크로 콜롱이네요. 가했을 때 5V의 전위차가 생겼다. 역시 얘는 정정 용량 C는 Q는 CV니까 C는 V분의 Q가 돼서 10V 분의 10 마이크로 콜롱을 하면 2 마이크로 페럿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 이것도 봐두면 다른 곳에서 이용할 겁니다. 자, 요 부분들은 전부 참고를 해서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자, 오늘 정전작용과 콘덴서 부분을 했는데, 정전기, 콘덴서의 충방전에서 시상수의 개념, 또 콘덴서와 어떤 교류의 관계, 또 콘덴서 종류 몇 가지, 또 특별히 콘덴서 읽는 방법이라든가 직병렬 계산, 예제로 본 계산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전자회로의 기초 부분과 반도체 쪽에 대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